안녕하세요. 존버입니다. 2025년 7월 22일 화요일장 마쳤습니다. 먼저 지수 살펴보면 코스피가 1.27% 하락을 하고 코스닥이 1.06% 하락을 했습니다. 두 시장 다 개인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때렸고요. 오늘 시장의 하락이 장 초반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초반에는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어느 시점부터 줄기차게 흘러내렸습니다. 이 이유로는 관세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일본 지금 뭐 선거 부분도 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시설 재타격에 대한 또 이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 뭐 테마 쪽으로 보시면 원전 종목들이 제법 큰 하락을 기록을 했고요. 바이오 종목들은 시장 대비에 어느 정도 잘 방어를 한 것 같고, HLB 그룹으로 돌아왔을 때는 어제 충격에서 좀 벗어나서 소폭 하락에 마감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뭐 하락의 추세는 꺾이지 않았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HLB 관련된 뉴스도 한 두 개 정도 올라와 있던데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저희가 어제 충격에서 벗어날 만큼의 뭐 상승은 나와주지 못했습니다. 조금 어제보다는 덜하다라는 마음으로 안도감을 내실 수밖에 없는데, 어제 공지를 통해서 회사는 최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 지금 되게 조심스러울 거예요. 날짜도 밝힐 수도 없고 항서 측에 대해서 얘기만 자꾸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까지 뱉어왔던 말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 회사가 조심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앞서 공지가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주주분들은 대부분 HLB 블로그 공지를 다 읽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 타이베이 미팅 때나 뭐 이때까지 지금 신청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공지들 다 타임라인 순으로 한번 보시면 회사 말을 왜 신뢰를 할 수 없었던지 충분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태까지 온 부분은 어느 정도 저는 회사의 책임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회사는 항서만을 너무 믿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주주인 제 입장에서는 왜 항서 측에게 그렇게 의존해가지고 이 중대한 일을 거르치려고 하느냐라고 따져 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뭐 캄넬리 주막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지금 판권을 사온 입장인데 왜 이렇게 끌려다녀야 되는지, 그렇다고 뭐 지금 뭐 아시아 시장에서는 제일 큰 제약사라고 뭐 우리가 믿고 실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왔다는 거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실패를 먹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항서제약 자체가 제조시설 부분에서는 정말로 엉망이다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냥 차라리 이럴 거면 진영호 회장님이 능력이 안 되면 LB를 항서에 파는 게 제일 맞지 않나. 항서가 사줄지는 모르겠지만 항서 보고 좀 사가라 그러면 항서도 자기 회사니까 어느 정도 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내피셜인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차라리 너무 답답한 마음에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자, 일단 오늘 뭐 뉴스 한번 살짝 살펴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HLB 간, 담도암, 신약 미승인 병행이라는 문자에 또 글이 올라왔습니다. HLB의 간암 신약 리보세라닉 캄넬리주맙 병용 요법이 미국 식품의약국 허가가 거듭 좌절되고 있는 가운데, 담도암 치료제 리라푸그라티닙의 현지 진출을 꾀하며 병행 도전에 나선다. 뭐 지금 뭐 리버가 계속 실패를 하고 있으니까, 병용 요법이 실패를 하고 있으니까 이 리라푸그라티닙 얘를 먼저 승인을 받아서 뭐 매출을 끌어내겠다 말한 뭐 이런 뉴스인 것 같아요. 상당히 저는 별로 기분이 좋진 않았거든요. 이것도 리버를 또 은근슬쩍 집어넣고 또 이거를 또 부각을 시켜서 바람을 잡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남 플러스 예지 얘가 주도적으로 매출을 끌어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가 엄청난 뭐 매출을 끌어올릴 암종의 약이었다면 이 물질을 지금 판 회사가 주가가 벌써 날아가고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지금 좋은 말을 많이 써놨어요. 베스트 인 클래스 후보 물질로 평가받고 이상 완료하고 삼상 생략하고 품목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우선 심사 대상으로 6개월 단축도 가능을 하고 뭐 이렇고, 생산도 북미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지금 중국 CNC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이 부분에 영향이 가지 않는다. 그리고 의약품 관세 영향에서도 자유로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밑에는 HLB의 현 자금 사정에 대해서 재무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HLB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면 승인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우리는 기본적으로 1년에 몇백억, 많게는 천억 정도의 돈을 날리고 있는데, 지금 이거면 1년을 버틸 수 있는 돈도 없고, 이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전환사채들이 풋옵션만 행사해도 거의 천억 원을 육박하는 자금이거든요. 그럼 무슨 돈으로 하겠냐. 회사는 이미 주주들에게 유증은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걱정하는 게 이건 겁니다. 뭐 회사는 지금 시간이 해결해 줄 거고, 시간 지나면 승인 받을 수 있어요. 저도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지연되는 시간만큼 회사가 버틸 자금이 있냐, 이 말인 거죠. 뭐 HLB생명과학을 합병을 한다고 해서 HLB생명과학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마냥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HLB생명과학이 가지고 있는 부채들도 껴안아야 되기 때문에 HLB의 부채는 또 늘어날 거라는 거죠. 매년 적자 폭도 더 커질 거란 말이죠. 그 문제들이 다 첩첩이 쌓여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투자하는 회사가 아니면 재무가 어떻든 말든 이게 뭔 걱정을 하겠어요. 내가 투자하는 회사니까 재무가 엉망이면 엘생처럼 환기 종목이 될 수도 있고 관리 종목이 될 수도 있고 거래 정지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리보세라딥이나 뭐 캄넬리주마 병용요법도 승인을 받는다고 우리가 당장 뭐 내년에 만약에 승인된다고 칩시다. 그럼 내년부터 우리가 뭐 엄청난 돈을 매년 찍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면 뭐 캄넬리주맙도 그렇고 리보세라닙도 그렇고 둘 다 승인된 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병원에서 인지도가 낮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의사들에게 로비도 해야 되고 뭐 이 홍보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빨라도 2, 3년 뒤에부터 매출이 좀 제대로 상승 곡선에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합리적인 매출 구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재무적인 부분을 뭐 진양군 회장이 딱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고서는 이 재무적인 불안감은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저번에 전환사채 관련돼서 풋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전환사채꾼들의 뭐 진양구 회장님과 한 몸이 아닌 이상 그 사람들도 돈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어떻게 마음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가족 간에도 돈 때문에 뭐 등을 쥐고 척을 쥐고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생판 남이 굳이 내 돈을 날려가면서까지 여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회사를 걱정을 하고 잘 됐으면 하니까 잠재적인 폭탄들은 좀 점검을 해서 터지지 않게끔 좀 관리를 하는 것도 오너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실 거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도 뭔가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생명과학도 합병을 하는 이유가 저희가 보지 못하는 뭔가를 또 보고 계실 수도 있겠죠. 이 합병이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만족스럽지만, 이게 뭐 그냥 놔둔다고 해도 오너가 나서지 않는 이상에는 일생도 자구안이 없어 보이고, 여튼 뭐 저희 주주 입장에서는 칼자루를 진 진양구 회장님이 좀 잘해줬으면 한다라는 생각밖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시면 인투셀이 5% 상승을 했고, 바이오 종목들 루닛 소폭 상승하고, 펩트론은 0.6% 하락, 알테오젠 1.45%, 유한양행은 0.7% 하락을 했습니다. 펩트론은 지금 시총 3위에 위치해 있고, HLB는 지금 에코프로와 함께 4위, 5위를 막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시총 순위 한번 볼까요? 4위네요. 오늘 에코프로가 좀 더 하락을 해서 지금 현재 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도 참 탐탁지 않네요. 코스닥 1위를 바랬는데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자, HLB 쪽으로 돌아와서 펩은 0.5% 상승을 하고 항서제약은 1% 하락 중입니다. HLB는 0.99%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1.06% 하락을 했습니다. HLB 제넥스도 보합에 마감을 했고요. 자, HLB 파나진 205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솔직히 차트는 볼 게 별로 없거든요. 주봉도 지금 깨지기 시작을 하고, 일봉상 파나진 같은 경우도 거래량 실렸던 이 양봉 몸통 훼손되면 또다시 어디가 저점인지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골치 아픈 상황까지 또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1900원대에 또 한번 바닥 테스트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죠. 자, 그리고 HLB 이노베이션입니다. 1801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기타 법인은 팔았고요. 자, HLB 이노베이션도 현재 이 자리 깨지면 지금 다시 1600원대 또 활짝 열려버립니다. 이노베이션도 지금 당장은 우리가 베리스모에 대해서 기대할 건 없어요. 그래서 베리스모 뭔가 좋은 소식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로서는 HLB 움직임에 따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노베이션도 얼마나 많이 뭐 찬양을 하고 했습니까? 진양구 회장이 뭐 제2의 HLB가 될 것처럼, 얘가 아니면 엘테라밖에 없는데 엘테라는 제2의 HLB는 커녕 지금 뭐 제2의 HLB 길은 맞긴 맞네. 임상 계속 실패하고, 그래도 LB는 지금 가난 부분에서 성공을 했는데, 이노베이션도 지금 뭐 누가 지금 제2의 HLB를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한번 주주총회에서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베리스모에 대한 기대도 저는 솔직히 안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큰 기둥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가운데 뭐 동생들도 뭔 일을 하면 그 재료도 되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부각돼 보이고 좋아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둥이 흔들리니까 다른 계열사들이 하는 일도 탐탁지가 않고 뭔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노베이션도 주가가 이걸 말해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HLB 테라피틱스는 4,00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자, HLB 테라피틱스도 지금 뭐 말씀드린 대로 이 3,800원, 딱 3,800원까지는 열려있고, 이 바닥 테스트가 끝난 것 같진 않아요. 오늘도 5일선을 안착을 못 시켰거든요. 주봉도 지금 뭐 계속 지금 둘, 넷, 다섯, 5주 연속 음봉으로 내려 꽂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바닥이 끝난 건 아니다. 내일도 만약에 HLB가 48,000원대까지 또 찍는다면 얘는 3,800원은 또 한번 건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지킨다고 끝날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뜨거워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양봉이 제법 몸통이 있고 거래량도 한 1,200만 주 이상 터져줘야지 바닥을 돌리려고 시도를 하는구나 라고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거래량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그널도 보이지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 달 다 돼가는 시점인데 세부 데이터에 얘기는 없고 기약이 없다 보니까 언제 그 시점이 될지는 저도 종잡을 수가 없네요. 자, HLB 바이오스텝은 1,440원에 44원에 마감을 했고, 개인이 사고 외국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바이오스텝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저점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400원대 이탈하면 얘는 뭐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는 지구 해까지도 들어갈 수도 있는 가격권이에요. 1,000원을 지키냐 마냐, 동전주로 가느냐 마냐 하는 변곡점에 있는 상황인데, 바이오스텝은 딱히 뭐 1, 2년 안에 갑자기 튀어나올 재료도 없어서 상당히 좀 난해합니다. 그나마 뭐 여러 회사들은 엄청나게 지분 투자를 많이 해나가서 그 회사들 중에서 하나 걸려있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뭐 유망한 직종들도 없어서 될지 안 될지도 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지금 밑이 어디가 밑인지도 알 수 없는, 뭐 지금 몇 년 쪽으로 가야 됩니까? 2019년 가야 되거든요. 1123원이 역대 저점이거든요. 야, 그러면 한마디로 저기까지 간다는 거는 진양구 회장이 인수를 하고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때까지 이 기업들을 인수하기 위해서 썼던 돈들이 반타작 나고 있다는 겁니다. 최소 반타작 이상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환사채 발행을 해서 샀든지 아니면 우리가 유증했던 자금들로 샀든지 했던 간에 우리 돈이 지금 깎이고 있는 거예요.
진양구 회장님은 본인 돈이 아니니까 별 타격이 없는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 돈들이 다 가남이나 뭐 이런 임상 쪽으로 쓰일 돈이 회사 사는데 돈을 들였기 때문에 그 돈이 날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거죠. 좀 리브 쪽으로 집중을 했다면 더 훨씬 돈을 알뜰하게 쓰고 지금도 재무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HLB 글로벌도 268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자, HLB 글로벌도 뭐 차트가 영 좋진 않죠. 지금 얘도 이제는 21선 마저 이탈을 하려고 하면서 2,500원 또 저점을 깰지 안 깰지 봐야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그럼 얘도 2,500원 깨지면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얘도 지금 리피싱이 한 두세 개 정도 더 대기 타고 있거든요. 하나가 지금 끝났고 지금 두 개가 이번 달에 또 맞아 있어요. 자, 보면 얘 끝났고 7월 21일 7월 30일 예, 이렇게 두 개가 아직 남았습니다. 뭐 물론 이미 체제로 피싱이 된 것도 있어서 그런데 뭐 그렇다고 알고 계시고요. 자, HLB 제약은 17,300원에 마감을 했고요. 지금 스톡 옵션 행사해가지고 한 7,000주가 좀 했으면 공시로 올라올 겁니다. 이게 얼마짜리더라? 뭐 몇천원 안 하는 건데. 진짜 이런 상황에서 스톡 옵션 해가지고 먹고 싶나? 5,600원짜리 8,000주. 요 조만간 올라올 겁니다. 7월 말 정도에 상장이 될 거예요. 야, 누가 봤는지 몰라도 참. 자, 일단 HLB 제약도 차트가 보시면 현재로서는 뭐 18,000원대 깨고 내려온 다음부터 밑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16,000원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빨리 18,000원 위로 올려주지 않고서는 이것도 지지가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16,000원대 또 봐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거 없고요. 이 타이베이 미팅에 대해서 지금 항사 측에서 뭐 영업 비밀 뭐 이런 것 때문에 공개하지 않기를 원해서 지금 자세한 얘기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럼 또 조율을 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공개를 하는 이런 단계가 돼 가지고 주주들에게 공지를 통해서 좋은 시그널이 나오면 좀 괜찮지 않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견이 없다라는 게 너희가 준비했던 이 자료에 대해서는 뭐 부정하지 않는다. 그래, 이 자료는 인정을 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 관련된 추가 자료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존에 냈던 자료들의 추가적인 기간적인 또 동일한 데이터 결과를 뽑을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3개월치인지 6개월치인지 1년치인지를 몰라서 이게 클래스 1인지 2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래도 시간이 해결되면 승인은 받을 수 있는 조건의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진짜 FDA에서 했는 말인지 회사에서 우리들에게 듣기 좋아라고 했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공지도 되게 애매모호하게 써놨기 때문에 섣불리 해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좋은 쪽으로 해석은 하고 있는데 저도 그건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HLB 생명과학은 5,09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얘는 뭐 매동 볼 것도 없고 문제는 지금 이번 달 안에 매수 청구권 행사 대기자들이 가득 줄 서 있다는 거죠. 한동안에 주가가 오르면서 이제 7,500원까지만 주가 올라가면 매수 청구권 행사 안 하고 주식으로 팔아야지 고민하던 분들이 이제는 다시 또 이거 매수 청구권 행사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쫙 몰리고 있거든요. 완전 OX에 사람들 몰리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저도 이렇게 되면 이번 주 안에 그냥 매수 청구권 행사할 거예요. 예. 뭐 그냥 합병 되든 안 되든 뭐 이미 어차피 지금 돈이 아니야. 지금 돈이 반타작 나가지고 지금 돈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합병 안 되면 일생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러는데 이거 그냥 합병 되든 안 되든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뭐 이런 상황이고 뭐 정말 합병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이거 또 그런 문제가 있네. 매수 청구권 행사하면 팔지도 못해가지고 던질 수도 없네. 손질도 못하네. 진짜 미치겠네 이거. 이거 뭐 진짜 똥똥 오르겠네. 진짜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뭐 엘생은 손을 놓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뭔가 이게 빛이 보여야 되는데 빛이 보일라 하다가 지금 이 블로그 글로 인해 가지고 확 죽어버려 가지고 이게 또 애매하게요.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더니만 갑자기 또 블로그에 좋은 내용을 올려가지고 주가 올라가 버리면 팔지도 못하고 매수 청구권 그 대기만을 간절히 바라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매수 청구권 행사 안 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손절할 생각을 하고 매수 청구권 행사를 안 하든지 아니면 주가가 잘 돼가지고 올랐을 때 그냥 던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매수 청구권 행사하시는 분들은 팔지를 못하기 때문에 한동안 자금이 묶일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좋으나 안 좋으나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쉬는 날이라서 목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고요. 비록 뭐 이런 주가에 기분은 더럽지만 제가 없는 동안에 좋은 소식이 들려서 HLB가 큰 상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